다른 병원에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지금 1년째 잘 사용 중이십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처음 오셨을 때 상태예요. 아래 앞니 잇몸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뿌리가 거의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치료가 모든 경우에 답이 되진 않습니다. 정말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12년차 송유정입니다. 오늘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서 뽑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살릴 방법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좀 아셔야 해요. 잇몸이 내려가는 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논문을 한번 보시면요. 잇몸이 내려간 부위 1600개 이상을 2년 넘게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78% 이상에서 더 진행됐습니다. 구강 관리를 잘 해둬요. 왜 그럴까요?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뿌리는 원래 잇몸 속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바깥에 나오면 굉장히 약해요. 충치도 잘 생기고 시리고 그리고 잇몸 염증도 반복적으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그 주변의 잇몸뼈까지 계속해서 손상됩니다. 잇몸뼈가 녹으면 그때는 진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요, 잇몸이 내려갔을 때 원인이 뭔지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치아 자체가 문제입니다. 충치가 뿌리까지 내려갔거나 뿌리가 갈라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뽑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치아가 멀쩡한데 잇몸만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논문을 보시면요. 잇몸이 선천적으로 얇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얇은 잇몸은 염증이나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잇몸은 문제가 생기면 잇몸 안쪽으로 주머니가 생기면서 버티는데 얇은 잇몸은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가 딱 그 경우입니다.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아래 앞니가 계속 붓고 따갑고 그래요. 잇몸이 자꾸 내려가는데 다른 곳에 갔더니 결국에는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40살인데 앞니를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래 앞니 사진입니다.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죠? 뿌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 잇몸이 붉게 부어 있어요. 건드리면 바로 피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딱히 없고 조금 있다가 아마 뽑아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먼저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보시면요. 원래 노란 선이 있어야 하는 잇몸뼈 위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만큼 많이 내려가 있고요. 뼈가 거의 없고 뿌리가 바깥쪽으로 거의 다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뽑아야 할 것 같죠.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치아 뿌리 자체는 건강한가? 이분의 경우 뿌리에 금이 간 것도 아니었고 충치가 뿌리까지 간 것도 아니었어요. 뿌리 끝에 염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치수 검사, 즉 신경이 살아있는지 검사를 했을 때도 치아신경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치아가 아니라 바로 잇몸이었습니다. 잇몸이 너무 얇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얇은 잇몸은 세균이나 자극에 취약합니다. 두꺼운 잇몸은 세균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데 얇은 잇몸은 그냥 뚫려버려요.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잇몸이 점점 내려간 겁니다. 그럼 생각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잇몸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치아를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잇몸 염증 치료를 먼저 진행했어요. 염증이 먼저 가라앉으니까 환자분도 불편한 감은 많이 해소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환자분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부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잇몸을 두텁게 하는 잇몸 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합 조직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잇몸이 충분히 두꺼운 부분에서 잇몸 조직을 조금 떼어냅니다. 그리고 얇은 잇몸 부위에 이렇게 이식하는 겁니다. 본인 몸에서 가져온 잇몸 조직이라서 거부 반응도 없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마당에 잔디가 너무 얇아서 흙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건강한 잔디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야 비가 와도 흙이 안 씻겨 나가잖아요.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터운 잇몸이 있어야 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입천장에서 채취한 잇몸 조직이에요. 이걸 이식한 사진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식한 조직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1개월 체크 때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염증도 없고요. 이제 6개월 후 사진입니다. 잇몸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 더 이상 붓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뽑아야 한다고 들으셨던 치아가 지금은 발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만약 그때 뽑았다면요, 40살에 앞니 임플란트를 했어야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만큼 예쁘게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잇몸색도 다르고 잇몸 라인도 맞추기 힘들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뼈 이식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본인 치아로 씹는 감각, 그건 임플란트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의 잇몸 이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뿌리 자체가 손상된 경우, 충치가 너무 깊은 경우, 잇몸뼈가 너무 많이 소실된 경우에는 정말 뽑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잇몸이 내려갔으니까 뽑자가 아니라 왜 내려갔는지, 치아는 괜찮은지, 잇몸만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요, 뽑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치아인지 잇몸인지, 잇몸을 살리면 치아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뽑은 치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에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